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서울의 청약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분양을 이틀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이라서 분양가가 높은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아파트는 조합원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향후 희소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에 맞춰서 오르고 있지만 청약 분위기가 주춤하기는커녕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실시간 채팅창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1년 반 만에 상승한 부동산,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공유해 주시고 무료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콘서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토마토 빌딩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128-3838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남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1, 2, 3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4구역과 5구역 추가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한남 구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슈 체킹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때 지난번부터 제가 재개발 관련돼서 구역별로 좀 서울 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남도 말씀드릴 거고요. 뭐 이문이나 요즘 핫한 지역들이 많죠. 뭐 장애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지역들을 좀 많이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서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또 영상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단점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게 뭐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단점을 제가 뭐 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시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을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체크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어느 정도 참고 사항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남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남 다시 한번 좀 그때 지난주 이야기 때 이거죠. 1, 2, 3, 4, 5구역 중에서 이제 1구역은 해제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1구역 같은 이제 신통 기획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상업지나 그다음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의 좀 반대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좀 진행하다가 좀 잘 안 됐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1구 다시 한번 또 어떤 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뭐 관리 처분 인가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안 드렸고, 자 이제 4구역과 5구역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일단 지도상을 봤을 때요, 1구역과 2구역의 장점은 이제 지하철 6호선이 가깝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3구역은 이제 대규모 어떻게 보면 메머드급이죠. 메머드급 대단지의 한강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 4구역과 5구역 중에서 5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또 바라보는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다양하게 좀 더 장점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4구역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는 2,167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한 1,166명이 이제 예정이고, 자, 지금 지상 23층까지 예정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장점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4구역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엔사가 인근에 더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 학교 이전이나 그다음에 수송부 부지 일대 개발 예정이 있는데, 특히 뭐 종교 부지 문제가 또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면 뭐 장애인타운 같은 경우도 뭐 종교 부지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이자 비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업성에 대해서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상태인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역과의 거리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 4구역 같은 경우 가깝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분당선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보강역도 한 가깝게 이제 개통이 향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접근성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장점은 이거죠. 바로 건너편이 반포입니다. 그래서 반포대교 좌측에 있고요. 그다음 우측 라인에 한남대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지분 분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과거부터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기가 뭐 있는 지역들이 많죠. 과거 보면 뭐 쪼개기가 성행한 지역들은 뭐 지분 쪼개기 때문에 뭐 분할이 되는데, 여기 지분 분할 거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조합원 수가 좀 적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조합원이 1166인데 총 세대수가 2167세대라는 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조합원 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래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현 시점 일반 분양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 2구역부터 5구역 중에서 일반 분양이 가장 높다는 것만큼 사업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우수한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 큰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현재 지금 2구역, 5구역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속도는 가장 느리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향후에 지금 3구역이 제일 먼저 지금 이미 뭐 어느 정도 결승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3구역, 5구역, 그다음에 좀 2구역, 4구역 이렇게 뭐 보통 속도를 낸다 보면 3구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 보강동에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빗물 펌프장 이전 문제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찌됐든 이전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 잘 해결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전한다고 하면 이 4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업성이 우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서울시 정보 몽땅에 가면요, 재개발 재건축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자 보다시피 이제 여기도 주택 정비형입니다. 도시 정비형이 아니고 한남동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지금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4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용도 지역을 보면요, 2종 뭐 7층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 지역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나머지 뭐 보면 뭐 미관지구, 그래서 큰 뭐 핵심이 없고, 조합원이 1,166명이 현재 나와 있고, 물론 뭐 조합원 수가 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166명인데 일반 분양이 한 2,1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보면 건축 계획을 보면요, 지금 주상 건축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뭐 29층까지 뭐 계획안 잡혀 있긴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이제 제시한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저는 전용 면적을 많이 봅니다. 전용 면적 이제 분양을 보면요, 자 60제곱에서 80제곱 이하가 이제 879세대로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60제곱 이하도 350세대지만
85제곱 초과도 393세대입니다. 자, 아까 다른 세대 대비했을 때 이 85제곱 이상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85제곱 이상의 평수들도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60에서 85제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이 뭐 지분이 많은 분들은 보통 85제곱 이상을 많이 좀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우리가 뭐 추가 분담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아무래도 60에서 85제곱이 가장 좀 수익성 부분이나 조합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60제곱에서 85제곱이 있고, 우리가 보면 좀 상당히 조합이 많은데 지분이 작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상업지역이나 그런 지역 같은 데 보면요, 뭐 60제곱 이하가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지역에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뭐 전용 면적 세대수 계획안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정보 몽땅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옆에 뭐 중학교 학군도 잘 되어 있고 바로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넓다 보니까 뭐 한강 보이는 지역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5구역이 좀 상당히 제일 넓게 한강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봤을 때는 5구역 상당히 한강 뷰는 좋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자, 총 세대수는 2613세대가 이제 총 세대수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반 분양이 1500세대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1500세대가 조합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거죠. 한강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한남동에서 제가 볼 때는 한강 뷰는 제일 좋은 게 5구역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5구역이 상당히 강변북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이 보강중이 있고요. 그다음 옆에 5구역 그 지역이 펼쳐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용산이다 보니까 뭐 완전 진짜 평탄한 그런 평지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평지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왼쪽 라인, 이제 좌측 라인에 동부 이천동이 바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생활 인프라 동부 이천동 일대가 뭐 잘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해서 이 5구역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동빙고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이 5구역 라인 쪽에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신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금 신분당선이 용산을 지나갈 때 이 5구역 라인에 좀 동빙고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분당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좀 주관적인 발언이긴 한데, 다른 지역 뭐 교통망, 지하철망에 대비했을 때 신분당선이 많이 뚫린다고 하면 상당히 5구역 때가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도 있죠. 타구역 대비했을 때 평당 가격이 다소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5구역의 현장 물건들이 또 상당히 좀 적습니다. 시장에 실제 움직여 보시면요,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현장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5구역 특히 좀 현장 물건도 없고 가격이 좀 다소 비싸다는 게 그런 단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남 2주차 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게 지금 한남 2구역 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관련돼서 이제 좀 규제 완화를 시켜준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작년 11월 달 잠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우건설의 시공사가 선정될 기준 중 하나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90m에서 118m로 규제 완화를 풀어보겠다. 대신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선 장점이 있죠. 그래서 조합에서도 조건부로 해서 어찌됐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좀 했는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2구역 계획안 한남동의 이 재정 촉진 고도 제한을 90m로 유지하기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긴 했지만 90m에서 118m로 규제 완화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시공사 선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뭐 대우건설을 선정됐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2구역 같은 경우도 21층으로 90m 유지가 되기 때문에 24층이나 그런 기준과 21층이면 사업성 부분에서 좀 불리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이제 며칠 전에 또 나온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한남동 마치고, 다음 시간은 또 지금 요즘에 지금 강북권이 특히 이 재개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재개발 지역으로 또 추천 지역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솔 이사님과 함께 2주 동안 한남동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장점과 단점 분석해 주셨고요. 구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꿈의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개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이 시간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담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언제든지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서울 용산구 효창동 KCC 스위첸 113제곱미터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용산구 지금 한남동 쪽에 재개발을 알아봤는데 바로 옆이죠. 네. 효창동입니다. 어떻게 맞죠?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용산 좀 확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KCCN이 있긴 한데. 자, 저는 용산을 쉽게 말씀드려요. 여기 공원 들어오는 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이 라인이 있고 네. 용산의 기준은 저는 동쪽과 서쪽을 나눠버려요. 그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건데, 자 우측에는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좌측에는 뭐 청파나 효창동이나 원효로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 개발이 완료가 되거나 진행돼서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한남동 3구역 이제 관리처분 나왔죠. 네. 효창동은 이미 완료가 된 지역들이 있죠. 이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동쪽 라인이 강남 접근성도 좋긴 하지만 이 서쪽 라인에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인근 지역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요. 자, 호갱론을 보면 용산 KCC 스위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없지만 지금 한 17억, 16억 사이에서 지금 뭐 거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자, 이 KCC 스위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장점이라면 그냥 여기 바로 가깝습니다. 앞에 실제 가보면요. 상가들, 스트리트 상가로 잘 되어 있고, 물론 저는 이쪽 라인은 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자, 볼게요. 파크 프루지오, 자, 3구역이에요, 3구역. 3구역 같은 게 11년도인가 12년도 그때 상당히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스타트를 끊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칭 같은 경우가 보면요. 자, 스위칭이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3구역, 4구역, 그 다음에 여기 5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구역은 연식이 오래돼서 일단 제외한다고 5구역이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즉 무슨 말이냐면 롯데캐슬이라는 곳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 하락하는 시기 때문에 지켜줘야지 다른 지역도 지켜줄 수 있는 거고, 롯데캐슬 이 센터폴의 가격이 상승이 크게 올라간다면 인근 지역도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지금 4구역이에요. 4구역이 지금 18년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구역이 19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입지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역 둘 다 가까워요. 여기 2번 출구, 여기 1번 출구 있고, 경의중앙선이 역쪽 가까웠다 보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 여기는 동이 몇 동이죠? 뭐 107동까지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는 3개 동이에요. 딱 세대수가 299인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딴 이야기 좀 하긴 하는데, 마포 레미안 프루죠, 프레스티 자이, 더 클래시, 그 다음에 신촌 그랑자이, 그 다음에 더 센트리지, 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 단지가 커요. 근데 이 효창동일 때는 보면 그나마 크다고 하는 게 8동밖에 안 되고 3개동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나마 또 이제 6구역이 뒤쪽이죠. 자, 대시양포레 같은 경우도 보면요, 7동이에요. 좀 그렇죠.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서 용산이라는 가치가 제가 뭐 제 질문 던지는 겁니다.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뭐 답은 나올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는 가치인가요? 지키는 가치인가요? 아니면 상승하는 가치인가요? 봤을 때는 당연히 국정무지구 용산 정비창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역 실제 가보시면, 제가 어제도 업무 때문에 용산역 가보했는데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효창동 같은 경우나 이쪽 옆에 뭐
원효로 이쪽 라인에 기본적으로 그다음 용문동 이쪽 라인들 보면 가격을 상승할 수는 있다.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세대 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우측 라인을 보면요. 지금 보면 우리 청파동 일대, 그다음에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3가, 4가 내려가죠. 자, 여기 개발 아직 저부터 시작 안 했죠. 뭐 위에 뭐 동자동 일대나 이쪽 라인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앞으로 도와지고 개발된다면 이 C층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충분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시점이 고점이라고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냐, 그거를 비교하는 거. 저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덕 마포 넘어가는 길이 있죠. 자, 용마루 고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뭐 용산과 뭐 마포 가운데 용마루를 하는데 이 서쪽 라인의 아파트 단지들과 이 KCC, CHN하고 가치를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마포를 더 크게 봅니다. 교통망도 잘 되어 있죠. 뭐 여기 뭐 용산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교통망에 대해서 6호선 하나 있죠. 이쪽 라인 인기 어떻게 보면 뭐 지하철을 비교하기는 했지만 6호선과 5호선 비교하면 저는 5호선이 더 업무지도 잘 지나가고 더 좋지 않을까. 강북만 움직이는 거랑 5호선 강남과 강북의 이 서쪽과 동쪽을 어울리는 그 라인 봤을 때 5호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가격적인 부분이 만약에 뭐 예서 25억이에요. 근데 KC 뭐 스위치는 22억 정도, 23억 돼요. 그러면 이게 25억을 현재 시점에서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뭐 여기서 뭐 신분당 돌아오고 뭐 용산이 또 엄청 더 좋아지면 그때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당연히 급한 거 아니면 지키는 전략이 당연히 한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뭐 급하게 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뭐 일반 분양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쪽 원효로 1가 최소한 원효로 1가 개발되는 모습들이라도 보고 오면서 움직이면 그때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또 전망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창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지역인 마포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우위적인 부분에서 마포의 한 표를 들어주셨는데요. 전망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키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둘게요. 두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장현동 장현 제일풍경채 에듀 30평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인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고민이 생기고 그쪽이 개발이 안 되면 또 개발이 안 되는 대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한 어떻게 보면 진짜 정확하게 좀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지역을 한번 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제가 최근에 뭐 시흥 쪽에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쪽 뭐 시흥 시청 라인, 그다음에 또 능곡 라인 좀 상당히 좀 좋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볼 때 보면 지금 좀 넓게 한번 말씀드리고 적게 말씀드리면, 자, 이 시흥이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이 넓게 볼게요. 자, 우리가 시흥하면 그냥 시야 이기신도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옆에 보면 여기 월곶 이때 여기 또 아파트 단지 좀 조그맣게 있었고, 자, 시야가 어떻게 보면 시흥에서 기본적인 아파트 단지를 끌고 왔었고, 아니면 뭐 신촌동에 일때 옛날 은행동이나 그쪽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안산 그 당시 이제 고잔시도 잘 잡고 있었는데, 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시흥에서 가장 메인 지역으로 하면 백오시죠. 근데 백오 라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송도죠. 송도 백오 맞물리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인천 남도 논현동 일대 이제 소래포구 라인이 있는데, 자, 백오과 거리가 머니까 뭐 이건 배제하고, 뭐 이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장현지구 일대 라인은 가치를 올릴 수 있던 게 바로 이 초록색. 지금 이름 못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금 이게 지금 저 원시죠. 원시에서 일산까지 가니까 원시 일산 서해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7월 1일 날
일산까지 연결됐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분들 지하철 타고 서울 출퇴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지역에서 4호선을 타고 쭉 가서 출퇴근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위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그동안은 뭐 여기 한참 가가지고 뭐 지도 보이지도 않네요. 소사로에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7호선이 연결됐죠. 그리고 이쪽 강서 쪽에 일하시는 분들 김포공항 통하면 다 갈 수 있죠. 공항철도로에서 또 빠르게 갈 수 있고 자 이 교통망이 확대가 되면서 가치는 다시 한번 올렸다고 보는 건 좀 장점인데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자 넓게 볼게요. 장현지구가 있고 능곡 라인이 있어요. 자, 이 지금 이거 연성지구가 있는데 이 라인, 지금 능곡동에 보이는 지역죠. 장현 LH 4단지나 이 라인들 가깝게는 여기서 가까운데 이 지금 제일 풍경채 에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지금 잠깐 볼게요. 자, 거리를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도보 그냥 단순 거리입니다. 뭐 우리가 더 걸릴 텐데 도보 13분, 14분 정도 걸리는 부분이 그냥 제가 볼 때 한 15분 이상 걸릴 텐데 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옆에 보면 계속 막 들어와 있죠. 집들이. 그렇죠? 집들이 계속 들어와 있죠. 장곡동 라인은 들어와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흥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목감도 볼게요. 자, 다 계속 집지어요. 계속 집지어요. 시흥이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뭐 100곳도 지금 집이 엄청 들어오고 지금 제가 볼 때 인구가 엄청 증가할 건데 옆에 뭐 은계지구도 시흥이죠. 제일 베스트 저는 뭐 100곳을 제외하고 교통망이 서해산 라인 제일 1등은 저는 은계지구를 봅니다. 은계지구. 왜냐면 옆에 구로 항동지구 있죠. 부천 옥길 있죠. 그리고 장현지구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당분간은 상승의 여지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 가까운 쪽은 계속적으로 인기나 찾는 수요들이 많을 거고요. 밑에 뭐 앞에 초지일 때도 아파트 지금 단지들 크게 들어왔죠. 뭐 지금 뭐 자이나 들어왔는데 이쪽이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 수요들, 직장 수요나 이쪽 뭐 보면 우리 보면 반월이나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의시설도 젊은 신혼부부들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지역은 있긴 하지만 이 제 풍경채 에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간에 껴있지는 않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 여기도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면 이쪽 라인도 올라가줘요. 뭐 냉정하게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럴 겁니다. 분명히 뭐 우리 동네 살기 좋은데 쾌적한데 뭐 있을 거 다 있다는데 다른 데는 백화점까지 있는 지역도 많아요. 제가 이거 뭐 지역적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우리 동네가 어떤 가치가 있냐. 첫 번째 지하철역이 가깝냐. 그다음에 지하철이 어떤 지하철이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말하자면 코레일을 운영하는 지금 자주 안 다니는 지하철인지 아니면 진짜 서울에서 이용하는 뭐 도시철도인지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역과 거리에 가까운 게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근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면 목감 같은 경우는 옆에 뭐 강명도 있고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우리 백운 호수일 때 뭐 아파트 단지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백운 테크노밸리 이렇게 지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랑호수 인근으로 막 아파트 단지들 막 들어와 또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뭐 10년 뒤에 지났을 때 이쪽 아파트 단지들 들어오고 또 여기 새롭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 집의 가치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고 정말 앞에 뭐 인프라 잘 돼 있고 쇼핑몰 보면 옆에 뭐 모다아울렛인가 그것도 자리 잡고 있죠. 뭐 영화관도 자리 잡고 있죠. 편의시설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교통망이 뭐 좋아서 신안산선이 뭐 바로 뭐 해주면 좋지 않은데 뭐 신안산이 들어온다 해도 영향력이 크지 않게 적용될 수 있고 오히려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역 가까운 지역이나 시흥시청 역 가까운 지역이나 아니면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은계나 이런 지역들 라인에 상당히 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가격을 한번 보면요. 33평이었죠. 자, 20년도 건축물입니다. 20년도 건축물이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신축이죠. 자, 가격을 보면 최고점이 7억이었어요. 자, 지금 5억 7천입니다. 자, 5억 7천인데 새 아파트다 보니까 5억 7천이죠. 한번 좀 더 줄여볼게요.
시흥시청 라인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연식은 좀 더 되는데 자 5억대 32평 약간 있죠. 그다음에 옆에 더 올라가 볼게요. 보면 여기 32평 좀 더 넘어갔죠. 아까 여기서 좀 더 들어가니까 4억대죠. 그렇죠? 4억대가 자리 잡고 있죠. 4억대, 5억대 그럼 당연히 여기는 거의 뭐 6억대 되고 이 역 가까운 데는 7억대죠. 다. 이미 제가 아까 뭐 답을 보기 전에도 보면 멀어질수록 1억씩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가 9억이 돼 있으면 10억이 그냥 9억이 되면 9억 너무 쉽게 없네. 8억이 될 것 같고 7억이 될 것 같고 6억이 될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9억이라 되는 게 아니고 10억인데 여기 좋긴 한데 나는 돈이 그 정도 없어. 나는 한 9억 있어. 여기 안 살죠. 다른 데 9억짜리 좋은 데가 엄청 많겠죠? 보면 여기도 올라갔다고 쳐더라도 자 보세요. 6억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응기하고 지금 뭐 붙이는 건 아니, 뭐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쾌적한 부분이나 교통망, 그다음에 서울 접근성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옆에 서울 라인이죠, 바로 그렇죠. 그리고 더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이쪽 소사 원시선 그냥 올라가 볼게요, 그냥 아예. 자, 7억대. 근데 뭐 금호 아파트 뭐 연식도 좀 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서울 접근성 봤을 때는 바로 옆이죠. 그리고 또는 아래로 가볼게요. 쭉 그냥 아래로 가서 고잔일 때 뭐 연식은 고잔도 오래됐긴 했지만 자, 이쪽 보면 지금 다 지금 뭐 4억대 뭐 5억대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뭐 어떤 거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뭐 좀 약간 좀 약간 넓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이 지역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연지구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 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관점일 때 인근에 뭐 어떤 뭐 인프라나 또는 뭐 시흥시청 인근에 뭐 업무지나 뭐 아니면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형성되거나 또는 엄청나게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그런 교통망이나 그런 지하철망이 새로운 뭐 어떤 뭐 혁신적인 거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은 나중 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는 그냥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는 지역들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자리라고 해봤자 뭐 실제 이 시야 MTB 이쪽 라인에서 거리 뭐 가깝다고 뭐 차로 뭐 가깝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105가 뭐 이쪽 라인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당분간은 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막 그러기에는 이미 다른 시흥의 아파트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옛날 뭐 오래된 아파트나 좀 지역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크게 상승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시흥에서 뭐 어떤 뭐 개발 행위나 뭐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아파트 단지들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아까 질문 던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딱 핵심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괜찮을까요? 그 질문이 정답인 것처럼 경계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서 우리 집 전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매매가 당연히 빠져요. 전세가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동네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 더 서쪽 라인에 있었지 아까 더 거리가 먼 이 지역들 가격이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좀 빠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두 가지의 전망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오면 대체 투자처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내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세가율이 꺾일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사를 해보시는 쪽으로 저희 상담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부동산 콘서트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토마토 집통에서 부동산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1년 반 만에 상승한 부동산, 투자해야 할 곳은 여기다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로 그 시간 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이 콘서트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토마토 빌딩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128-383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대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첫 번째 물건은 오피스 물건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하남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남은 이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가밀지구 아시죠? 이제 가밀지구인데 3호선 예정역입니다. 3호선이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제 오피스고요. 가밀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 실상 면적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이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규모는 오피스텔은 77실이고 그다음에 오피스가 91실, 상가 87실인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는 보면 주거 지역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 77실밖에 없고요. 업무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가 거의 17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 주차 대수도 178인데 뭐 우리가 보면 오피스텔 주거 같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낮에는 주차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 대수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준공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지 포함 보면요. 지금 3호선이시고 5금역까지 지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3호선이 5금역까지 정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 가밀역이 생깁니다.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밀지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뭐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판교일 때 좀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판교 보면 우리가 판교역이 있고 뭐 인근에 업무 시설도 펼쳐져 있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가밀지구도 보면 역을 중심으로 업무 시설, 상업 시설들이 중심 상가처럼 이제 되어 있고 뒤로 이제 주거 지역들이 펼쳐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호선 연장된다 하면 이제 다른 교통망 이용해서 빠르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이용한다면 서하남 IC에서 이제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하남 IC를 통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 제일순환도로 송파 IC 바로 옆에가 이제 위례 신도시죠. 위례가 자리 잡고 있고 밑으로 가서 이제 또 이 판교까지 또 빠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이용해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활 인프라는 지금 현재 뭐 오른쪽 내내 하남 일대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바로 차량 1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가깝게 좀만 더 간다고 하면 뭐 잠실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잠실에 25분 정도 잡으신다고 하면 뭐 백화점, 대형마트 다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올림픽공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 여건 또 하나는 이 가밀지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밀지구라고 보면요. 거연마천 뉴타운이 이제 좌측에 있고
자, 위례 신도시가 이제 보통 이제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하남 지역에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 그다음에 송파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바로 하남 북쪽 라인 이제 보면 이제 스타필드도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옆에 가깝게 가멜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교산 신도시도 좀 더 있기 때문에 보면 이 하남의 상당한 새로운 개발 지역, 과거 이제 덕풍동이나 신장동에 이제 구시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위쪽에 미사가 이제 북쪽에 이제 새롭게 이제 선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남쪽에는 바로 이 서울 가까운 남쪽에는 바로 이 가밀지구가 또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호주에는 3호선 이제 하남 3호 이제 하남이 연장이 28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이 지금 하남시청이 지금 5호선은 연결됐죠. 상일동역에서 지금 5호선 연결돼가지고 이제 검단산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자 북쪽은 이미 미사는 진짜 지하철 개통이 됐습니다. 미사역도 생겼는데 이 남쪽 3호선이 향후 들어온다 하면 가밀지구가 이제 가밀역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까지 네, 교통인망이 좋아진다면 하남 일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2호선처럼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호선 라인으로 해서 강남 쪽, 그다음에 이 5호선 쪽으로 해서 또 강북 쪽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5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 지금 25년 개통 예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 일대 오른쪽에 중부고속도로가 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서쪽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빠르게 세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착공 예정이라는데 제가 볼 땐 착공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이슈적인 정치적 이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지금 계획안이 어찌됐든 교산 신도시와 가밀지구에서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뭐 빼버리고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뭐 동쪽 라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가밀지구 교산에서 뭐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됐든 가밀지구에서 스타트가 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호재가 좀 더 미뤄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기 신도시 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의 근사한 모습을 또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뭐 LH에서 상기 신도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 교산 신도시하고 왕서 신도시가 어쩌면 엄청 큰 어쩌면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밀지구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천 뉴타운도 25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 뉴타운도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파크데일 2단지도 그렇지만 존치 지구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 마천 뉴타운까지 들어온다면 위례 마천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우측에 가밀지구까지 어떻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개발 행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을 보면 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을 지금 상당히 지금 공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골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뭐 이거 지금 뭐 이름 없는 건설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설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뭐 오픈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뒤쪽으로는 이제 수변공원이 펼쳐져 있고 앞에 더불어만가 역 바로 가밀역이 이제 예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오피스텔 뒤쪽은 이제 오피스 업무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사용 면적은 36.93제곱미터고 개형 면적이 78.23제곱미터 되어 있어서 5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중요한 가격이죠. 3억 1천만 원이 지금 매매가고 현재 임대 인근의 뭐 오피스 업무 시설들 봤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대 월 100만 원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출 활용한 다음에 실제 투자금은 9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오피스입니다. 주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시설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세 포함되지 않고요.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가 뭐 모달수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또 보시고 또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한번 가보셔서 주변 임장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상담 창구 열어둘 테니까요. 저희에게 연락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둘게요. 이번에는 상가 물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좀 더 아까 우리 더 내려가서 이제 천안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천안이 보면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불당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당동이 좀 불당 신도시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은 아파트 단지들과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여기에 이제 상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국도 천안 IC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 아산역과 KTX 천안 아산역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면적 계약 면적 77.12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38.37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산업단지가 북쪽에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단지가 바로 둘러싸여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22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입지를 보면요. 자, 이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거리는 차량으로 이제 한 8분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막이 가깝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천안에서도 상당히 거주 지역으로 핵심 지역에 상가가 자리 잡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8차선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천안 종합운동장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천안시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우측에는 상가가 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이제 상가들이고 다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죠.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상권들 여기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로변에 위치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뭐 배우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측에 이제 백석동 일대 4,000여 세대가 있지만, 좌측에 불당동 일대도 거의 한 5,000여 세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수, 엄청난 세대수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실제 가보면 여기 뭐 아직 공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실제 상권들 북적북적하고 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찾아오는 상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근에 바로 천안시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산업단지 여기 계신 분들 뭐 인근에 가깝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뭐 차량을 이동해서 여기 뭐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평일 낮에도 배우 수요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넘어가면 이 당진 아산 고속도로 23년 착공 예정인데, 자, 이게 청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산에서 당진까지 이 송화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청남도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웬만한 지금 교통망이 남과 북으로 많이 지금 교통망은 잘 되어 있긴 한데 동과 서울로 교통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평택에서 우리가 뭐 제천까지 고속도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당진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충청남도 보면요, 지금 옆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자리 잡고 있죠. 그다음에 서쪽 당진에서 서산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천안 논산으로 또 국도로망이 되어 있긴 한데, 동과 서울로 교통망은 좀 상당히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고속도로망이 지금 송악에서 연결된다고 하면 어떤 지금 장점이 생기냐면, 제가 어찌 보면 지금 고속도로 정보 정책 홍보하는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송악 옆으로 해서 보면 당진 일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자리, 당진 시로 바뀔 정도로 많은 일자리하고 산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우리 보면 지금 제가 뭐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뭐 화학이나 그쪽 라인들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산 같은 경우는 배방 일대 보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뭐 지금 물론 뭐 여기도 일자리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거주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거주 핵심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거의 뭐 천안 준 수도권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서울의 수도권망과 경기도망과 같이 연결되었다고 볼 정도인데, 자, 이 서쪽에 아산과 이 당진과 이쪽은 뭐 라인과 좀 연결된다 하면 이 일자리나 기업들 산업망 유치에 상당히 천안까지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서해안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산업 단지들이 이 천안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상당히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국가 첨단 산업 단지 후보지에 천안이 무려 417만 제곱미터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 가장 유명한 건 뭐 용인이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남사면 일대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규모의 경제를 또 펼칠 텐데 이 천안 일대도 미래 모빌리티 417면 상당히 넓죠. 다른 데 보면 홍성 200이고 지금 5성 같은 999만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뭐 몇 번째 안 됩니다. 그만큼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용인 그다음에 밑에 보면요. 지금 대전 유성 그다음에 뭐 천안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넓은 규모가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4차 먹거리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우수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불량동 일대도 지가 상승도 또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센트럴시티 바로 왼쪽인데 배방 신도시가 각각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센트럴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도 배우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갖고 온 사진입니다. 실제 찍은 사진인데 자 보면요. 이 구름다리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옆에 이제 건물 근상을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뭐 그냥 모자이크 하긴 했지만 CGV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관 들어와 있어서 상영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골프존이 또 크게 들어와 있고 운동시설, 피트니스, 병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상태에서 앞으로 상가가 들어올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여기 모델에서 보라는 거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정말 장사 잘 되는지 주말에 한번 가보시고 평일에 한번 가보시면 딱 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좌측에 보면 시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시청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8차선 도로면 상당히 불편한데 구름다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상가의 가치를 구름다리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섹션 오피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유료시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운동시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문제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 바로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옆에 또 이 옆에 보면 백석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죠. 그다음에 이 천안시청 라인과 이 종합운동장 라인 또 가깝게 구름다리까지 해서 이 상가에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뷰 실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 3,900만 원입니다. 자, 1층 상가입니다. 자,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1층 상가라고 하면 우리 상가의 가치는 보통 1층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래서 1층 상가고 지금 현재 1층에 이미 임대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요. 보증금 3,000일 월 130만 원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 2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여기 주택수 포함도 되지 않고 문제 없지만 임장활동입니다. 정말 직접 상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상가인지 상권이 좋은지 주차 시설은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정말 주말에 가족 단위 또는 연인 단위도 엄청나게 많은 방문객이 있는지 실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건물만 깨끗하게 해놓고 비어있는 상가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 이미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임장활동. 그래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물건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배우 수요가 풍부한가 이 점 중요할 텐데요. 1층 상가인데다가 그 중처를 한번 살펴보자면 시청 있죠. 거기에다가 8차선 대로변이죠. 구름다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상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2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30대 매입 비중도 32.9%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집값 하락과 대출 완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 추이에 따라 당분간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토마토 집통에서 이와 관련해서 콘서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콘서트에 대한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상승한 부동산 투자해야 할 곳은 여기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무료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이토마토 빌딩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128-3838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솔 이사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부동산 시그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상담 창구 늘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늘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소식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상담 남겨주시면 이 내용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조금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